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 방법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마이오카디움에. 마이오카디움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또 방법은 또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안테그레이드 방식으로 주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로 이제 크게 이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고, 안테그레이드 방식은 크게 이제 에올틱의 이런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을 이용을 해서 이 에올틱 루트에 캐놀레이션을 통해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에올토토미를 에올토토미를 시행을 해야 되는 수술에서 이런 식으로 코로나리 오스티아에 직접적으로 이런 카테타를 삽관을 해서 주입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캐비지를 이제 수술을 해주는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바이패스 그라프트를 하는 이런 이제 어떤 자가 혈관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디스탈 부분에 먼저 아나스토모시스를 진행을 하고, 이 프록시말에 연결을 하기 전에 이런 그라프트 캐놀라를 이용을 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라프트에다가 이터 카테타를 삽관을 해서 그 카테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주입을 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리트로그레이드는 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크게 안테그레이드와 리트로그레이드로 나눠지게 되고, 안테그레이드로는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그레이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장점은 원래 내추럴한 플로우의 메커니즘을 똑같은 방식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추럴한 방식을 주입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비해서 이거라던가 이런 오스티알 직접적으로 주입하는 이런 방법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카테타를 여기 루트에 삽관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를 이 방식으로 주입을 하면 그렇게 뭐 복잡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간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도 이제 주입을 할 수가 있지만, 그냥 에올틱 루트에 어떤 들어갈 수 있는 니드를 삽관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이 에올틱 밸브가 어떤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리거지테이션이 좀 심하게 발생을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카테타를 이용한 에올틱 루트에 삽관을 해서 이런 경우는 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이 AR이 너무 심해서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이 밸브가 리거지테이션이 없어야지 이제 코로나리로 플로우가 갈 텐데, 이 HC를 진행한 이후에 이 AR이 생겨버리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게 코로나리로 가는 양보다 이 AR에 의해서 LB로 빠져나가는 볼륨이 더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오카디알 프로텍션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빠져나간 볼륨 자체가 LB에 계속해서 이제 쌓이게 되면 또 디스텐전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에올틱 루트에 직접 삽관이 이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을 통해냐면, 이럴 때는 이제 AR이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에올틱 리거지테이션이 이제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센딩 에올타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열어서 이런 오스티알에 이런 카테타를 이용을 해서 직접 삽관을 해서 주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실리콘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아예 오스티아에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카테타를 통해서 이제 AR이 있는 경우에는 간헐적이나 아니면 이렇게 컨티뉴스 방식으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이제 디지즈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이 코로나리 아테리에 어떤 칼시피케이션이 막 쌓여서 코로나리의 플로우를 방해를 하는 이런 경우에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시비어한 이제 멀티베슬 코로나리 아테리 이제 디지즈, 주로 이제 이 아테리에 어떤 질병이 있어서 이 플로우가 질병에 의해서 뒤로는 잘 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고, 이제 랩트 메인이 스테노시스가 심하다거나 아니면 프라이머리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에 이제 오클루드가 이제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아테리들에 의해 공급받는 그 뒤에 이제 공급받는 이 부분, 이 막혀 있는 이 뒷부분은 이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이 카디오플레지아가 균등하게 그 디스트리뷰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손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 이제 부가적으로 또 코로나리 아테리얼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의 이 플로우의 디스트리뷰션, 이 디스트리뷰션은 이 뭐 아스로스클로틱 이제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와 어떤 이런 그런 고혈압 등 하이퍼텐전을 포함하는 다수의 이제 어떤 병약적인 이제 프로세스에 의해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에는 이제 안테레이드 방식에는 이제 여러 제한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기 말씀드렸지만 에올틱 인서피션시, 그러니까 AR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AR을 수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면 이제 에올타를 열어서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해주면 될 텐데, 이 수술할 정도가 아닌 상태, 그러니까 에올타를 열지 않아야 되는데 이제 에올틱 밸브의 리거지테이션이 뭐 마일드나 아니면 뭐 모더레이트하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리플레이스먼트를 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코로나리 오스티아를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아울타를 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이걸 수술할 정도는 아닌데 이걸 열어야 되느냐의 결정은 이게 어떤 리스크와 베니핏의 그 레이시오를 이제 그 사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뭐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분명 서정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그런 경우에 따라서 그 그런 주입을 어떻게 할 거냐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덴실리하게 칼시피카이드 이제 코로나리 오스티아의 다이렉트 캐뉼레이션은 이제 그 자체로도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저께 수술한 환자가 그런 경우였는데, 그 에올틱 그 스테노시스가 너무 심해서 이제 ABR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도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서 이제 캐비지를 이제 세 군데를 해줘야 되는 이런 수술을 컴바인돼서 수술이 됐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에올타도 열어야 되고 캐비지도 해야 되고, 근데 에올타 칼시피케이션이 너무 심해서 이 환자는 주변에 칼시피케이션들이 너무 심하고 이 코로나 오스티아 이쪽에도 너무 심해서 이쪽으로 이 카테타를 이용해서 그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것도 서전이 이제 프로시저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먼저 이 에올타는 AS가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AR 자체는 없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에올틱 루트를 통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리를 먼저 캐비지 중에서도 이제 RCA와 이 OM을 먼저 디스탈의 아나스토모시를 이렇게 이제 해놓고, 여기에 이 카테타를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 이제 멀티베슬 뭐 이렇게 생긴 게 있는데 한 네 군데 이렇게 해서 멀티베슬 이제 퍼퓨전 카테타가 있습니다. 이걸 연결을 해놓고 얘하고 그 다음에 이제 RCA 연결한 거하고 이게 두 개를 이렇게 여기에 연결을 해서 카디오플레지아를 계속해서 이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주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디스탈 연결을 해놓고 카디오플레지아는 이렇게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에올타를 열어서 이제 칼슘을 다 제거를 하는 과정도 되게 좀 오래 걸렸는데 상당히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인터미턴트하게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양은 뭐 600에서 600 정도, 600ml 정도를 분당 총 양이 600ml를 주입을 해서 이제 3-40분 간격으로 이렇게 계속 주입을 했었고, 그거는 이쪽으로 주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라프트를 이용한 디스탈 아나스토시스를 이용한 이런 식의 이제 수술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이런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이 심한 이런 과정은 여기에 캐뉼레이션 자체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데브리먼트를 막 제거를 하고 데브리먼트를 시행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오스티아 주변에 또 다이섹션을 또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이런 방법을 이제 시행을 해서 수술을 진행을 어저께는 했는데, 이것도 이제 서전의 그 판단입니다. 이게 어떤 방법이 이 심장 근육을 이제 프로텍션을 시킬 수 있는가, 그 두 개 컴바인하는 수술이라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에올타를 먼저 수술을 하고 코로나리를 연결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번 수술과 같이 먼저 코로나리를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에올타를 수술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이제 마이코카디얼 프로텍션에 더 그 합리적일지를 생각을 해서 그 수술 방법이 이제 그 서전의 그 판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법들이 그렇게 주입하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심폐기들도 체외순환사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캐비지라던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 리플레이 이제 프로시저를 하는 뭐 이런 심장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에올틱 루트 같은 삭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심장이 계속 리트렉션 되거나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 이제 에올틱 밸브를 왜곡시켜서 이제 AR을 이제 인위적으로 형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카디오플레이지아 주입이 이제 불안정해질 텐데, 카디오플레이지아를 주입하는 이제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주입하는 플로우는 얼마인가, 얼마를 줄 것인가.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회로, 이 심폐기 회로에서 받는 측정을 하는 압력은 얼마인가. 만약에 이 루트의 압력을 측정을 해준다면 이것까지 이 루트에서 받는 압력은 얼마, 이 세 개가 이제 동시에 그 측정이 돼서 이 적정량을 찾아줘야 됩니다. 플로우는 항상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그 각 장기에 그 순환 혈액량들이 있습니다. 전체 카디악 아웃풋에서 그 각각 이제 디스트리뷰션 되는 이제 플로우 양들이 있는데, 이 코로나리의 플로우의 양은 대략 한 250에서 300 정도가 됩니다. 분당. 이렇게 플로우를 분당 공급을 생리적으로 공급이 되는데, 그래서 카디오플레이지아를 주입을 할 때 보통 저희가 플로우는 뭐 넓게 잡아서 200에서 뭐 300까지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럼 압력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느냐, 플로우가 이때 압력은 회로에서의 압력은 100에서 120mm 머큐리를 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코로나리아 칼시피케이션이 없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서 받는 압력은 그런 여러가지 카테터라던가 회로의 이 프레셔 로스로 인해서 이거에 하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50에서 뭐 60 정도가 걸리겠죠. 이 정도가 이게 정상적인 범위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를 비교를 해서 당연히 코로나리에 이제 칼시피케 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이 부분은 플로우는 이 정도를 주고 있을 때 이 플로우는 이 압력은 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통 자체 페이턴시 자체가 그 정상적인 거에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제가 제 선배들 자꾸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황당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 압력 자체를 안 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압력을 안 재는지를 모르겠는데, 플로우는 이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주면서, 이거를 주던 더 많이 주면서 이 압력 자체를 재지를 않습니다. 측정을 할 수가 없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AR이 있는 경우 그 환자 파악을 전혀 안 되기 때문에 AR이 있고 AR이 있는지 없는지, 마일드하게 있는지 모더레이트하게 있는지도 잘 모르고 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게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고 들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정말 이런 심폐기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지금도 항상 플로우는 제발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분들한테 아마 교육을 받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제대로 하지를 않고, 압력도 제대로 재지를 않고 측정도 하지 않고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그거는 한번 심각하게 그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됩니다. 따로 공부를 더 하시던가. 예전에도 저 교육 받을 때도 맨날 무슨 경험 얘기만 하고, 제가 아주 경험 얘기하는 게 아주 질려버려 가지고 요즘 제가 경험 얘기는 잘 안 하게 되는데, 항상 그 플로우에 따른 압력이 존재를 하고, 이 회로에서 받는 압력이 어느 정도 정상 범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루트에서 받는 압력이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걸 프레셔 로스를 이용을 해서 그거를 역산을 하면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거에 또 이렇게 주입을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프레셔가 걸렸을 때 이제 심장이 멈추는 거를 또 봐야 됩니다. 이 케이지가 어떻게 멈추는지도 봐야 되고, 뭐 피블레이션이 오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 카디플레이지아 주입할 때 정상적으로 멈추는 거는 이제 TAV가 이제 확장이 되어 하트레이트가 느려지고 TAV가 이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드 스틸이 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심장이 멈추는 것도 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플로우만 주고, 플로우를 얼마 줘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고, 압력은 얼마가 정상인지도 모르고, 압력 왜 안 재냐고 그러면
압력 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뭐 더 이상 뭐 배울 게 없습니다. 배우고 뭐 알려주실 것도 없겠지만 제발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디오플레지아 주입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정상적인 이 아나토믹 오리엔테이션을 유지를 해줘야지 카디오플레지아가 원활하게 해서 프로텍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도 한번 뭐 심장 이식 때문에 도너의 심장을 때려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서전분이 이제 심장 쪽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폐 쪽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가서도 이 에올틱 루트에 해서 이제 ATK 솔루션을 보통 이제 심장 이식에서 프로텍션 방법으로 이 ATK 솔루션을 이제 많이 대체적으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게 한 2번이 빠졌습니다. 한 뭐 1000cc 들어가는 과정에서 한번 빠져가지고 잘 안 들어가고 압력이 갑자기 훅 빠져버리고 이런 경우에서 다시 또 삭관을 또 넣고 이게 2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이거 계속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심장 건드려가지고 이쪽 건드리고 이러면서 이게 빠져가지고 좀 들어갈 때까지 좀 가만히 냅두시면 안 되겠냐고 막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정도가 얘기할 정도였는데 분위기가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장만 가지러 오신 분들 말고도 뭐 여러 가지 폐라던가 뭐 리버 뭐 키드니 다 하러 온 팀들이 되게 많았는데 자꾸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막 사람들도 짜증내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이제 가만히 이제 아나토미컬 오리엔테이션 상태를 만들어야지 이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플로우에 따른 압력을 잘 계속해서 완전히 다 약속된 주입량이 들어가까지 그 압력의 변화를 잘 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리 디지즈가 있는 환자라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차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배워 가실 텐데,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야 되고 왜 저렇게 변했는지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체외순환 과정에서. 이제 마이트랄 밸브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잠시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중단하고 이제 그런 지연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캐비지 상황에서 이런 그라프트를 이용한 카디오플레지아의 이제 딜리버리는 이제 몇 가지 또 장점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그레이드 코로나리 플로우에 이제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부위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이 막혀서 이게 디스탈을 연결을 했는데, 안테그레이드로 이렇게 주입하면 여기까지 오는데 이 뒤로는 디스트리뷰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하면 이 안테그레이드로 주입하는 이 공급받는 그 부위와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해서 이 디스탈에 공급받는 그 부분이 이제 균등하게 공급이 되는 이런 또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컨두잇을 통한 이제 카디오플레지아는 비교적 이제 수술 시야의 방해가 적기 때문에 이 수술을 중단하지 않고 이 중간에 주입을 하거나 이제 지속적인 또 주입이 가능합니다. 이 그라프트를 이용해서 이런 베슬 캐놀라를 이용해서 이 삭관을 여기 넣어서 여기에 이제 카디오플레지아 라인을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저께 수술한 수술도 ABR을 수술을 중단하거나 다시 이런 코스테 오스티알에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전이 직접 잡고 있는데, 이 잡고 있는 과정에서는 수술을 이제 지연이 시간 동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라프트를 이용을 하면 그런 지연이 없이 여기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이제 심해서 이렇게 직접 삭관이 이제 힘든 이런 과정에서도 이 카디오플레지아 주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또 가질 수가 있고, 이 프레셔와 플로우 모니터링 상태에서 일정한 플로우 상태에서 이 딜리버리 레이트는 이제 바이패스 그라프트의 이 페이턴시와 이 런오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이 그라프트가 이제 큰 환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 당연히 플로우도 달라지겠죠. 달라지게 실제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펌프를 이용한 캐비지에서 이 그라프트를 이용한 카디오플레지아의 주입을 통해 이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 부위의 이제 출혈, 그러니까 이쪽 디스탈 아나스토모시스를 하고 여기에 아나스토모시스한 자리에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렇게 여기 연결을 해놓고 여기에 플로우를 카디오플레지아를 주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걸로 이쪽에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상 확인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또 그 출혈도 출혈이지만 이게 페이턴시가 지금 괜찮은지 잘 지금 개통이 되는지를 그 플로우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실제 이제 저희 병원에서도 이 방법을 계속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 저희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플로우를 주면서 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플로우는 잘 지금 유지가 되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게 되고, 실제 수술 후에 그 플로우 메타를 측정을 해보면 그거랑 맞게 잘 플로우가 개통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디플레자를 이제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제 안테그레이드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 방법 중에서 이제 카디플레자를 이용한 그 마이오카디얼 프로텍션이 있는데, 이제 안테그레이드 카디플레자 주입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네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고, 뭐 이게 여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안테그레이드를 주는 과정에서 이 플로우, 주입되는 플로우와 거기에 측정되는 회로에서의 압력, 그 다음에 이제 루트에서 받는 압력,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비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이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상태로 지금 카디오플레자가 주입이 되는지 꼭 유심히 계속해서 카디오플레자가 정해진 약속된 양이 들어갈 때까지 유심히 잘 살펴야 됩니다. 중간중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압력이 플로우는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갑자기 떨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펌프에 보면 그 카디오플레자를 요즘 그 대부분 그 병원에서 이제 S5나 뭐 S5 이제 소린에서 나오는 그 그러니까 펌프를 사용을 할 텐데, 그 펌프의 카디오플레자 압력 설정을 해 놓으면 이 플로우가 자동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200mm 머큐리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제 펌프를 멈추게 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잠깐 살피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런 압력 설정을 통해서 환자에게 과도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이렇게 항상 그 환자의 세이프티를 이용한 안전장치들은 꼭 다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세이프티 장치들을 너무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는 왜 안 하시는지는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후배들한테 이런 얘기 좀 합니다. 환자가 편해야지 왜 심폐기가 편하려고 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환자가 편하려면, 환자가 안전적으로 수술을 하려면 심폐기 쪽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뭐 귀찮다고 안 하고, 이거 안 해도 환자가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거는 그런 말을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제가 교육을 받을 때 제가 존경하시는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항상 하셨습니다. 항상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안전한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는 거지,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뭐하냐,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는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이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선배들 중에도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뭐 그분들이 제 유튜브를 볼 일도 없겠지만, 이제 시작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재활 환자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이 카디오플레자도 주입할 때 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해서 환자한테 안전하게 체외순환이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